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개정교육과정 공통수학 1 비상교 교과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벌써 14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3단원 경우의 수에 대한 수학 익힘책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대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여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강의 듣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실력 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요거는요, 여러분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많이 익혀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 여러분들 반드시 강의 듣기 전에 문제 꼭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 138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요. 자, 서울단은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요.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냥 하나하나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첫 번째 케이스는 눈의 수의 차가 얼마일 경우, 그쵸? 2의 경우를 보는 거죠. 그쵸? 눈의 수의 차가 2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해볼게요. 일단은 눈이 맨 앞에 1 나올 경우에는 1,3 가능하겠죠. 그쵸? 바꿔지는 경우도 3,1 가능한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눈이 2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거 경우에는 2,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2 가능한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눈이 3일 경우에 3,5 가능한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5,3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눈이 5일 경우 4일 경우에는 4,6하고 6,4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쵸? 8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의 수의 차가 얼마일 경우, 그쵸? 차가 4일 경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4일 경우에는 일단은 1,5 가능하고요. 순서 바뀐 경우인 5,1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2,6 가능하고, 바뀌어진 경우 6,2 가능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차가 2일 경우 몇 가지? 8가지 나온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차가 4일 경우에는 4가지 나와가지고, 합해서 몇 가지다 정답은? 그쵸, 12가지 나는 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인원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특히 제발 사실 때 빠짐없이 겹침없이 항상 인원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관에서 지금 보시면요, 팝콘 3종류가 있고요, 음료수 4종류, 핫도그 3종류가 있습니다. 자, 팝콘, 음료수, 핫도그를 각각 한 종류씩 고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팝콘도 고르고, 음료수도 고르고, 핫도그도 고르는 거니까 이걸 다 곱해 주셔야겠죠. 그쵸? 결국에는 3가지에다가 4가지를 곱하고 3가지를 곱하는 거니까 9 곱하기 3 얼마 나온다? 정답은 36가지 나는 점.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문제는 합의 법칙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그쵸, 고비 법칙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경우가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꼭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도도망 문제가 있습니다. 지점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라 되어 있고요.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케이스 분류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자, 지금 보시면 결국 우리는 A부터 C까지 가는 거죠. 그쵸?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때 보겠습니다. 제 A에서 B는 몇 가지 나오죠? 지금 2가지 나오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B에서 C는 몇 가지 나오죠? 2가지. 따라서 A, B, C는 몇 가지 나온다? 4가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능하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A에서 D로 가는 거는 3가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에서 C는 지금 1가지여서 3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케이스가 더 있을까요? 네, 더 있죠. 자, 지금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보시면 이번의 경우에는 A에서 B로 갔다가 바로 C를 가는 것이 아니라 D를 갔다가 C로 가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거는 2가지고요. B에서 D로 가는 것도 2가지. D에서 C는 1가지. 따라서 몇 가지 나온다? 4가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 볼게요. 이번에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고 C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럼 A에서 D는 몇 가지? 3가지. D에서 B는 2가지. B에서 C도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나온다? 12가지.
결국 요는 요 네 가지 케이스는 동시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 요 네 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다 더해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따라서 결국에는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2가 얼마 나온다? 정답은 23가지 나는 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모둠A 6명과요, 모둠B 5명 이루어진 학생 단체 11명 중에서요, 3명을 뽑을 때, 자, 보겠습니다. 3명이 모두 같은 모둠인 거예요. 그럼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모둠일 경우에, 그쵸? 모두 A 모둠일 경우 되는 것이고요. A 모둠. 그쵸? A 모둠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까요? 그쵸, 이번에는 모두 B 모둠인 경우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모두 A 모둠이요. 몇 명? 6명. 즉, 6명을 3명 다 뽑으면 되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6 콤비네이션 3 되는 것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돼가지고 약분해주게 되면 얼마 나온다? 20가지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모두 B 모드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 뽑는 것이고, 얘는 5 콤비네이션 2 되는 것이고요. 얘는 10가지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거를 더해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20 더하기 10 얼마 나온다? 정답은 30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역사소설 N권이 있고요. 여행서적 3권을 책꽂이 1열로 꽂으려고 할 때요. 자, 조건 나와 있으면 뭐가 되어 있냐면 지금 여행서적끼리 이웃할 꽂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이웃하고 싶은 거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결국엔 지금 보시면 역사 소설이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역사가 뭐 전체가 지금 N권 있는 것이죠. 역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N권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 보게 되면 여행서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행서적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여행서 3권밖에 없죠, 지금. 결국에는 이웃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요문을 한 묶음으로. 그럼 전체는 몇 가지 있는 거? 전체는 그 전체는 지금 묶음을 하나로 보게 되면 n 플러스 1만큼 되는 거예요. 이 가시죠? n 플러스 1권.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뭐다? n 플러스 1개 나열해주는 거니까 n 플러스 팩토리얼에다가 어떻게 한다? 뭘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문제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여행서적이 모두 다른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결국에는 3 팩토리얼 곱해주는 거가 되겠죠. 얘가 얼마 나온다? 720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적어보자면 얘는 지금 뭐다? 얘는 지금 n 플러스 1개를 나열해주는 거예요. 나열.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은 뭐다? 지금 여행서적 위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행서적 자리. 되셨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n 플러스 팩토리얼 여기 있고요. 3 팩토리얼 얼마죠? 6입니다. 얘가 지금 72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n 플러스 팩토리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20. 자, 120은 뭐죠? 5 팩토리얼. 따라서 n 플러스 얼마가 된다? 요만큼이 지금 5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n은 얼마 나온다? 정답은 4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6개의 문자 CHANG, change네요. 1년 나열하려고 할 때요.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 문제에 한번 볼 건데, 풀이 2가지 정도 볼 건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 아마 제가 기억상으로는 12강쯤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 문제 풀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풀어줬었냐면, 이웃해도 좋은 걸 먼저 배치한다.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그 사이사이 넣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때는 제 문제가 뭐였었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문제는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때 문제 뭐였었냐면, 이웃하지 않는 그 가지수가, 이 가지수 몇 개 이상, 3개 이상인 경우였어요. 이해 가시나요? 3개 이상인 거인데, 얘 지금 볼게요. 지금 모음 몇 개요? 모음이? 그쵸. 모음이 지금 여기서는 A하고 E거든요. 얘는 결국 봐봐요. 이 2개가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도 될까요? 그쵸. 요 경우에는 그냥 전체에서 어떻게 한다? 이웃하는 걸 빼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이런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모음이 A 말고 얘도 뭐 I가 들어가 있어, I까지. 그럴 경우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할 때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주게 되면요. 케이스를 또 분류해야 된다고요. 왜? 이웃하는 게요. 두 개 이웃할 수도 있고요. 세 개 이웃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문제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모음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도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웃하는 케이스 뭐밖에 없거든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문제가 출제할 경우에는요, 항상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정도 줄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반대로 풀어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쉬운 형태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문제 중에서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풀이 두 가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정석적인 풀이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첫 번째 풀이는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이웃해도 되는 거 배치. 이해 가시죠? 이웃해도 되는 것 배치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모음은요, 이웃하면 안 되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자음은 이웃해도 되는 거죠. 그럼 자음은 지금 C, H, N, G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개를 배워주는 거니까 그쵸? 4팩토리얼한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4개를 배워했어요. C, H, N, G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음은 어떻게 한다? 그 사이사이에 넣는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 C의 앞에 C와 H 사이, H와 N 사이, N과 G 사이, G 뒤에 5개 중에서 우리는 A와 E 자리에 넣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결국 5개 중에 2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쵸? 모음을 나열해주는 거죠. 결국엔 뭐가 된다? O permutation E. 따라서 몇 가지? 20가지. 그래서 이걸 2개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4팩토리얼 곱하기 22여가지 얼마 나온다? 480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풀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모음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전체에서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전체는 뭐죠? 6개 나열해주는 거니까 6팩토리알. 그 다음에 모음이 이웃한다. 어떻게 하는 걸까? 그렇죠. C가 있고 H가 있고 지금 N이 있고 G가 있고 A하고 E를 한 쌍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럼 몇 개 나열? 5개를 나열해주는 건데 A 자리바꿈 2팩토리알. 따라서 얘는 720 곱하기 720 빼기 120 곱하기 여가지고 똑같이 얼마 나온다? 48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그 가짓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째 풀이처럼 풀면 안 되겠지만 인원식 문제처럼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가짓수가 딱 2개일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 사건을 풀어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요, 소단 세 수를 동시에 선택할 때요, 선택된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도록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내가 어떤 세 개의 수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요? 곱해서 짝수가 된대요. 자, 여러분들 어떤 수를 곱했습니다. 짝수가 된다. 어떤 거죠? 그쵸? 여기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요 셋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짝수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개가 짝수. 이해 가실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다? 세 개를 뽑았어. 그럼 뭐가 된다? 그쵸? 적어도 한 개가 짝수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가 짝수인 경우를 결국 구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한 개 짝수래요. 그럼 케이스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짝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죠.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쵸. 정반대 생각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치. 전체에서 어떻게 하자? 짝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전체에서 짝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생각해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전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9개 중 3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쵸? 결국 9, C3 되는 것이고요. 자, 짝수가 안 나온다? 같은 말 뭘까요?
그쵸. 얘는 결국 세 개 모두 홀수가 되겠죠. 그쵸. 세 개 모두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C3에서 5C3을 빼주는 것이죠. 왜냐면 짝 홀수는 1, 3, 5, 7, 5개니까요. 따라서 결국 계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곱하기 2 곱하기 나눠주는 것이고요. 자, 5C3은 5C가 똑같아서 10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계산해보시면 여기 3 되는 것이고요. 여기 4가 돼가지고 3, 4, 12. 12 곱하기 7은 84. 84 빼기 10은 74.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8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등식 나와 있는데요.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되겠습니다. 단 n은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하나는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3입니다. 얘는 어떻게 한다?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이제 수량씩 줄여나가는 거죠.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거는, 자, 근데 여기 좀 복잡하죠. 자, 우리가 어떤 걸 또 알아야 될까요? 조합의 성질. 뭐였죠? 그쵸. 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애들 n 콤비네이션 r이 있으면 뭐가 똑같다? n 콤비네이션 n 빼기 r 똑같은 거였어요. 그쵸. 그럼 얘를 잠깐 볼게요. 요 같은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n 플러스 1 빼기 n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결국에는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2인 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정리해보면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나누기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결국 n은요 0이 아니니까요 양변에서 n을 다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앨 수 있고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6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결국 2분의 n 플러스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양변에 한번 6 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분자 전개해 주시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마이너스 6 곱하기 n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6n 플러스 2 더하기 6은 3n 더하기 3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n 똑같은 거 없앨게요. 자, 결국 정리해보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6n 여기 해주게 되면 8 빼기 3, 5가 되겠죠? 5는 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인수분해 보시면은 n-1 곱하기 n-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n은 1이거나 5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죠? n은 2 이상이죠. 그쵸? 따라서 1 안 되는 것이 정답 얼마가 된다? 정답은 5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조합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였죠. 이런 문제 특히 실수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개의 문자 A, B, C, D가 있습니다. 한 번씩 모두 사용해가지고요.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 배열하려고 할 때요. 105번째 문자열을 한번 구해보도록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비슷한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교과서에서 1, 2, 3, 4, 5였던 것 같은데요. 0, 1, 2, 3, 4였던 것 같은데요. 0, 1, 2, 3, 4 배열하려고 할 때 32,00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일단 한번 쭉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봐보시면요. 자, 지금 사전식 배열이기 때문에 맨 앞에 뭐 돌 수 있을까요? 맨 앞에는 그쵸, A, B, C, D, E 순서로 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맨 앞 첫 번째 자리가 A의 경우 볼게요. A의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나머지 4개가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B, C, D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4개 나열해주는 거니까 4팩토리얼 몇 가지? 24가지 나온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같은 원리도요. 맨 앞자리가 B인 경우, 맨 앞자리가 C인 경우, 맨 앞자리가 D인 경우에도 똑같이 몇 가지 나올까요? 얘도 4팩토리얼, 얘도 4팩토리얼, 얘도 4팩토리얼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따라서 여기 몇 가지? 여기가 지금 96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맨 앞에는 문자 뭐가 올 수밖에 없다? 105번째니까 지금 맨 앞에는 그쵸? 2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케이스 더 분류하셔야 돼요.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전식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그쵸. A가 와야 돼요. A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나머지 3개 온다. 그럼 몇 가지일까요? 나머지는 결국 B, C, D니까 얘는 3팩토리얼이어가지고 6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결국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96 더하기 6은 102개가 나온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몇 번째 원인은 105번째입니다. 해볼게요. 자, 결국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올까요? 2, B, 땡땡땡이 올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A가 왔어요. 나머지 여기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C하고 D가 몇 가지? 얘는 지금 2팩토리얼이라 가지고 2가지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몇 가지요? 102에 2 더해주게 되면 104가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걸 보는 거죠. 그럼 뭐죠? 이제 E, B, A 끝났고 C가 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사전식이니까 A, D.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E, B, C, A, 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어느 식품 회사에서는요, 빵 중 6가지 종류가 있고요, 과자 5종류가 있습니다. 제품 만들었을 때 이 시험 제품 중에서 적어도 빵 한 종류와 과자 한 종류를 포함해가지고 3종류를 출시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지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보시면요, 빵도 적어도 1개 나와야 돼. 과자도 적어도 1개 나와야 돼요. 그 몇 종류 합해서 3종류입니다. 그럼 케이스로 한번 분류해볼까요? 결국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빵이 있고요. 과자가 있단 말이에요. 몇 종류? 적어도 빵도 1개, 과자도 1개여서 합해 3개여야 돼요. 그럼 케이스는 1개, 2개이거나 2개, 1개일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상관없고요.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쵸.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과자가 3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 있겠죠. 풀이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풀이부터 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뭐다? 그냥 하나는 해보는 거예요. 즉, 첫 번째는 뭐다? 빵이 한 종류, 그리고 과자가 2종류인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럼 가볼게요. 빵 몇 종류? 6개입니다. 6개에서 1개 선택하는 거죠. 6 콤비네이션 1. 그 다음에 과자는요, 5개 중에 2개. 따라서 얘는 얼마 나온다? 6 곱하기 10이어서 60까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되었죠? 자, 이번에는 빵이 2종이고요. 그 다음에 과자가 1종입니다. 과자가 1종.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6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콤비네이션 1. 따라서 얘는 15 곱하기 5여가지고 얼마? 75가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합해서 몇 가지 합해서 이게 2개 더해주는 거죠. 따라서 결국 60 더하기 70은 얼마 나온다? 135. 정답은 그래서 135가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사실 근데 이 문제가 풀이가 2가지인 게요. 사실 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 반대. 왜냐면 보통 적어도 난 문제에서는 보통 우리가 반대각으로 생각해 주는 건데 사실 얘는요. 그냥 구하나 반대로 구하나 어차피 케이스 4가지요. 2개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뭐 굳이 반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풀이 먼저 볼게요. 두 번째 풀이 어떻게 한다? 그쵸? 전체에서 뭘 빼준다? 빵을 3개 고르는 경우, 그리고 과자를 3개 고르면 빼주는 거죠. 과자 3개. 자, 그 전체는 뭐다 지금? 전체 몇 개? 11개죠. 그쵸? 그래서 11 콤비네이션 3에서 빵 3개, 6, C3 빼주게 되는 것이고 5, C3을 빼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11 곱하기 10 곱하기 9를요. 3 곱하기 2 곱하기 나눠주는 것이고요. 자, 6 콤비네이션 3은 얘는 해보시면 20가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5C 10가지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 5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3이 돼가지고 11 곱하기 15는 11 곱하기 15는 165 나오는 것이고요. 20 빼기 30이어가지고 똑같이 얼마 나온다? 135가지 나온다는 점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풀이가 2가지 나는 점. 그래서 얘는 그냥 고지고대로 푸나 반대로 푸나 똑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은 체인 승차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 보시면요. 운전을 할 수 있는 A, B와 운전을 할 수 없는 C, D, E, F, G가 탄다고 합니다. 자, 운전석에는요, 지금 A 또는 B만 앉을 수 있고요. C, D는 지금 3명이 앉는다고 할 때요. 7명이 자동차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일단 맨 첫 번째 뭐부터 가야 될까요? 그쵸. 맨 첫 번째 일단 운전석 가봐요. 운전석. 자, 운전석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요. 뭐 어떻게 한다? A 또는 B입니다. 그럼 몇 가지? 두 가지겠죠. 그쵸? A 또는 B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C하고 D를 보셔야죠.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C, D의 경우에는 뭐죠? 지금 몇 년에? 3년이거든요. 자리 몇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즉,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해 주는 거죠. 맞나요? 결국에는 뭐다? 3년의 경우에는 CD가지 않는 거니까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이죠. 순열. 3PE. 따지면 몇 가지? 6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6가지. 됐죠?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는 뭐죠? 지금 나머지는 누구예요? 그쵸? 지금 보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일단은 EFG하고 운전을 못했던 나머지 한 명이겠죠. 그쵸? 그 나머지 4명. 4명 그냥 나열해주는 거죠. 자유대도. 따라서 뭐가 된다? 4팩토리알. 되셨죠? 결국에는 2하고 6하고 4팩토리얼 곱해주는 것입니다. 되셨죠? 따라서 결국에는 2 곱하기 6 곱하기 4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요. 12 곱하기 24여가지고요. 총 얼마 나온다? 288가지 나온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고요. 5천원짜리 지폐 3장이 있고요. 1,000원짜리 지폐 4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가지고요. 지불하려고 할 때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한번 구해보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 형태를 보시면 이 형태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첫 번째 케이스 어떤 문제 나오냐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은 지불 방법의 수가 있고요. 지불 방법의 수. 또 뭐도 있냐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하시겠는데요. 이런 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50원이요. 50원이 두 개가 있고요. 100원이 예를 들어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이거 좀 옆에 쓸게요. 다시 써보면 100원이요. 한 개가 있고 다시 써볼게요. 예를 들어 100원이요. 한 개가 있고 50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는 무엇이냐? 지불 방법의 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100원을 내고 싶은 거예요. 100원을. 이해 가시나요? 100원을. 자, 그럼 이때는 케이스가 몇 가지일까요? 지불 방법의 수는 100원 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왜? 그쵸? 여기에는 100원을 50원을 두 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00원을 그냥 한 개 낼 수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불 방법이에요. 방법. 금액은 같지만 방법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취급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얘는 뭐죠? 방법은 달라도 금액은 같죠. 100원으로. 얘는 한 가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지불 방법의 수예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100원을 가지고요. 뭘 만들 수 있죠? 100원을 가지고. 그쵸? 100원을 가지고요. 100원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쵸? 100, 0원 낼 수 있죠. 0원. 안 낼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50원은요. 50원 가지고는 우리가 100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50원 만들 수도 있고요.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케이스 분류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지불 방법의 수는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낼 수도 있죠. 그리고 100원과 50원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원과 빵원일 수도 있고요. 빵원에 100원, 빵원에 50원, 빵원에 100원인 거죠. 이해 가시나요? 결국 이때는 뭐다? 지불 방법의 수는 그쵸. 각각의 개수를 뭘 더하자? 1을 더하는 거예요. 즉 100원이 지금 한 개 있으니까 1 더하기 1. 그다음에 50원 두 개 있으니까 2 더하기 해주는데 문제 뭐라 해야 되지? 지금 0원은 생각하지 않는다. 둘 다 0원 내버리면 얘는 빵원인 거니까 이해 가시죠? 따라서 얘는 빼기 1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중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중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우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지금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시면 100원은요, 우리가 100원 아닌 빵원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50원의 경우에는 100원 내거나 50원을 내거나 빵원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요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지불 금액의 수니까 요 100원이 겹친단 말이에요. 요럴 경우에는요, 큰 금액을요, 작은 금액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잘 보시면 지금 100원이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얘는 같은 게 뭐죠? 50원이 두 개예요. 따라서 전체 50원 몇 개? 4개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50원이 전체 몇 개? 4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가 200원, 150원, 100원, 50원, 0원인 거죠. 그럼 케이스 모두 다 나왔죠. 여기 200원, 여기 150원, 100원, 100원, 50원, 빵원. 결국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한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수에다 일찍 더해가지고 곱해서 빼기 1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뭐다? 그쵸? 겹치는 금액이 있으면 큰 금액을 작은 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겹침 없이 다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그 원리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문제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결국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자, 우리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럼 가봅시다, 지금. 자, 1,000원은요, 지금 4장이 있고요. 5,000원짜리 3장이 있고요. 만원 1장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1,000원 가지고 볼게요. 1,000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만들 수 있죠? 1,000원은 4장 있으니까, 그쵸? 4,000원, 그 다음에 3,000원, 2,000원, 1,000원, 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5,000원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겹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5,000원입니다. 결국 5,000원의 경우 어떻게 한다? 5,000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3장이니까 15,000원, 만원, 5,000원, 빵원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겹치죠. 어디가? 만원이 겹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만원을 뭐 바꿔준다? 5,000원으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이해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결국 요 문제는 뭐다? 1,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4장에다가 5,000원짜리 몇 장? 3 곱하기 2는 5. 이렇게 문제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따라서 1,000원짜리가 뭘 만들 수 있죠? 1,000원짜리 뭐 만들 수 있죠? 4 더하기 1, 5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5,000원 가지고는 5 더하기 1만큼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이거를 곱해준 다음에 빵원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빼기 1을 해주시는 겁니다. 되셨죠? 계산해보시면은 5 곱하기 601이어가지고요. 정답 몇 가지? 29가지 나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뭐다? 그 중복을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금액이 있다면 큰 금액을 작은 금액 바꾼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13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학생에서는요, 학생에 속한 1학년 학생 9명을요, 3계조에 편성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2명, 3명, 4명 나누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결국 요 문제 어떻게 할까요? 2명에 들어갈 9명, 2명에 들어갈 2명을 택하는 거죠. 결국 9명 중에 2명 택하는 것이고요. 3명은요, 나머지 7명 중에 3명 택하는 것이고, 나머지 4명 중에 4명을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9C2는요, 9 곱하기 8을 2 곱하기 나눠주는 것이고요.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를 나눠주는 것이고요. 4C4는 여기 곱하기죠. 네, 1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36 곱하기 6 약분돼가지고 35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계산해 보게 되면은 1260까지 나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곱셈 같은 거 계산 혹시나 좀 힘드신 분들은요, 뭐 방법 여러 가지인데요. 곱셈 공식 쓰시면 좀 편합니다. 곱셈 공식. 왜냐하면 요 같은 경우에는 30 더하기 6에다가 30 더하기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900 더하기 180 더하기 150 더하기 30 되는 거니까요. 360 되는 거여가지고 합해서 36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4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정사각형방의 타일을 좀 사용한다고 할 때요. 지금 조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초록색 5장, 흰색 11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어느 가로주에도 이웃 한 칸에 초록색을 좀 안 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얘들아. 자,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16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 생각했을 때 이 가로줄에는 이웃 한 칸 이런 식으로 바로 옆 칸에는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두면 어떻게 둬야 된다? 이렇게 띄어서 두는 거죠. 띄어가지고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 보시면요, 모든 세워줄에는 적어도 한 칸 이상 초록색을 둬야 된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좀 지울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둘 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한 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줄 한 줄에는 적어도 한 칸에는 초록색을 둬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나는 결국 지금 초록색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흰색은 사실 볼 게 있을까 없을까? 흰색 타일은 볼 게 없어요. 왜? 어차피 그냥 이거 16개 중에서 뭐만 두면 돼요. 초록색만 두게 되면 나머지 자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흰색인 거예요. 그쵸? 결국 이 문제는 뭐다? 그쵸? 이 초록색 타일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다음 화면 넘어가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결국 이 문제는 뭐다?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 이 문제는 우리는 초록색 타일을 두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초록색 타일을 두는 경우의 수.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일단 근데 세 번째 조건 보시면요.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요. 모든 세워줄에는 적어도 한 칸 이상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타일이 몇 개 있죠? 5장이 5장. 그쵸? 그러면 각 줄에 한 개씩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각 줄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들어가면 총 몇 개예요? 4개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5장이니까. 결국에는 한 주는 반드시 몇 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2장이에요. 2장. 아, 결국 요 문제는 뭐다? 즉, 결국에는 한 주는 반드시 몇 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2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냐. 요게 사실 요 문제의 키포인트거든요. 이해가시죠? 한 주는 반드시 2장이 돼야 돼요. 그럼 케이스 어떻게 분류할까요? 첫째 줄에 2장인 경우, 둘째 줄에 2장인 경우, 셋째 줄에 2장인 경우, 넷째 줄에 2장인 경우 케이스를 분류하셔야죠. 되셨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첫째 줄에 타일이 2장인 경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첫 줄에 지금 보시면요. 첫 줄, 요 줄에 지금 요 줄에 2장이 와야 돼요. 그러면 2장이 올 곳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결국 몇 개요? 칸은 4칸 중에서 초록색에 들어갈 2칸을 정하는 거죠. 따라서 뭐 어떻게 된다? 그쵸? 얘는 결국 4 콤비네이션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예를 들어 초록색 칸이 요 첫 번째 칸하고요. 세 번째 칸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 둘째 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개가. 그쵸? 보시면 지금 조건이 뭐가 되냐면 어느 가로줄에도 이웃 한 칸이 올 수가 없어. 초록색이. 그럼 반드시 요 2칸은 올 수가 없어요. 즉 남은 2칸에만 한 개가 들어갈 거라고요. 즉 남은 2칸 중에 한 칸이 들어갈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초록색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셋째 줄에서 하나, 둘, 셋 중 하나예요. 몇 콤비네이션 1, 3 콤비네이션 1 되겠죠. 자, 만약에 이번에는 초록색이 여기 왔어요. 그 남은 건 어디 이제 하나, 둘, 셋. 여기서도 3시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좋습니다. 이 경우수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다? 그쵸, 이번에는 둘째 줄에 가는 겁니다. 둘째 줄에 타일이 2장 오는 케이스를 볼 거예요. 그럼 얘도 볼게요. 얘도 타일이 여기하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럼 첫째 줄 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둘째 줄에는 4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둘째 줄 4칸 중에서 2칸 선택하는 거니까. 자, 이거 첫째 줄 볼게요. 그럼 첫째 줄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2개는 올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셋째 줄에서도 여기 2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즉, 2칸 중에 1칸을 선택하는 거죠. 이 콤비네이션을 셋째 줄에서도 이 콤비네이션 1 되셨죠. 자, 만약에 그러면 셋째 줄에 예를 들어 여기가 왔어요. 이제 그럼 넷째 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 와야겠죠. 결국에는 3 콤비네이션 1인 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남은 게 뭐죠? 케이스가 셋째 줄하고 넷째 줄이에요.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 볼게요. 얘가 지금 첫째 줄이거든요. 아까 요 부분이요. 근데 얘를요, 세로도 뒤집으면요. 이걸 이렇게 세로도 대칭시켜버리게 되면요. 어차피 얘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요게 여기 있는 거나 첫째 줄 있는 거나 대칭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거 어떨까요?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대칭시키면 이해 가시죠? 마찬가지 원리도 지금 제가 뭘 봤어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둘째 줄이요. 어차피 이거 대칭시키게 되면요. 타일에서 이렇게 대칭시켜주게 되면 빠르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대칭시키는 순간 요거 케이스나 요 케이스나 같을 거라고요.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예요. 지금 대칭시킨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결국에는 뭐다? 첫째 줄 케이스하고 넷째 줄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 되는 것이고 둘째 줄과 셋째 줄도 같은 케이스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신 거죠. 얘는 그 뭐다? 넷째 줄 그리고 얘도 셋째 줄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다 했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4 콤비네이션 2는요, 6이고요. 2 콤비네이션이 2이고요. 3 콤비네이션은 3 콤비네이션 3이고요. 곱하기 2 해주시면요. 6, 2에 12, 여기가 9가 돼가지고요. 여기가 108입니다. 108 곱하기 2는 216까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4 콤비네이션이 6이고요. 2 콤비네이션이 2고요. 2 콤비네이션이 1, 2고요. 3 콤비네이션 1, 3 곱하기 2. 자, 여기 6이 10이고요. 여기 6이고요. 여기도 12가 돼가지고요. 12의 제곱은 14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216하고요. 140 더해준 정답 몇 가지? 정답은 그래서 네, 360까지라는 점을 볼 수 있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사실 이 문제는 조건을 딱 보면 뭐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록색만 오면 나머지 흰색이야. 그 초록색 5장 배워야 하는 거네? 근데 조건이 뭐가 돼 있어? 세워줄에 저거 한 장씩 와야 돼. 그럼 어느 줄은 2장이 와야겠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건에 맞게 따다닥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오늘 경우의 수 문제 한번 쭉 많이 풀어봤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3시간 동안 그래서 경우의 수의 경우에는요. 제가 백날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늘지가 않아요. 사실 앞에 우리가 단원 1단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좀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쨌든 다 오게만 하면 어쨌든 좀 문제 많이 풀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이면 꼭 풀어보는 연습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험 때만 틀리면 돼요. 아시겠죠? 많이 풀어보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1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